안녕하세요. 과학멘토입니다. 수능 특강 물리학, 물질의 자기적 성질, 자기적 특성 파트고요. 수능 3점 문제풀이 영상입니다.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그림과 같이 XY 평면에 고정된 무한히 긴 직선도선 ABC가 있는데 세기와 방향의 일정한 전류가 흐르고 있다고 나와 있고요. A에서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줬죠. I0라고. 그럼 A는 방향도 준 거고 세기도 준 거네. 그 다음에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만 준 거네요. 세기는 주지 않았고. 그 다음에 조건 한 개 더 있죠. P점에서 A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B0라고 나와 있고, 오른쪽 표를 보게 되면 P점과 Q점에서 합성 자기장의 세기가 나와 있는 거죠. 이 조건으로 B의 전류의 세기 구하라는 느낌이지. B의 자기장 구하고 전류 방향 구하고 그렇게 계산하라는 문제가 되죠. 그럼 하나씩 계산해 봅시다. P점에서 일단 A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이가 되겠죠. 이게 A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거고, 그 크기를 우리가 B0라고 약속을 한 거죠. 조건에서. 그 다음에 C에 의한 P점에서 자기장의 방향도 들어가는 방향이거든. 이거를 BC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합성 자기장이 0이 뜨려면 B에 의한 자기장은 반드시 지면 밖으로 뚫고 나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걸 BB라고 하자고요. 반드시 이렇게 돼야지만이 합성이 0이 뜰 수 있는 거지. 그러면 B의 전류 방향을 예측할 수가 있죠. 전류가 자기장이 지면을 뚫고 나오려면 전류 방향은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이거 하나 찾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립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부호를 설정하자는 거야.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을 플러스로 보고 나오는 방향을 마이너스로 보자고요. 그러면 합성 자기장이 0이 떠야 된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식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P점에서 A가 들어가는 방향인데 이게 B0잖아, 크기가. C도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더하기 BC가 되고요. B는 나오는 방향이니까 빼기 BB가 되는데 이 크기가 0이 돼야 되죠. 그죠? 따라서 정리를 깔끔하게 하게 되면 B의 자기장 빼기 C의 자기장이 B0가 떠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식을 하나 만들었고, 이제 Q점을 한번 보자고요. Q점을. Q점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은 또 들어가는 방향이거든. 그런데 거리가 4배 멀어진 거죠. 그러니까 P점보다 Q점이 거리가 4배가 더 멀잖아. 4배가 더 멀기 때문에 자기장 세기는 4배가 더 작아야 되겠지. 따라서 4분의 1 BA가 될 거니까 4분의 1 B0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Q점에서 B에 의한 자기장도 들어가는 방향이거든. 근데 거리가 P점보다 거리가 2배 더 머니까 자기장이 2배 더 작아야 되겠죠. 따라서 2분의 1 BB가 되는 거야. 우리가 이 앞에 P점의 자기장을 BB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2분의 1 BB가 되겠죠. 그 다음 C도 마찬가지겠죠. 들어가는 방향이거든. 그러면 P점에서 자기장보다 거리가 4배가 가까워진 거잖아. P점보다 Q점의 거리가 C에서 거리가 4배가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자기장이 4배 더 커야 되거든. 그래서 4배 BC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잖아. 그러니까 전부 다 플러스 방향이 되는 거죠. 그럼 정리를 해보자는 거야. Q점의 합성 자기장을 구해보자. 전부 다 플러스잖아. 4분의 1 B0에다가 더하기 2분의 1 BB가 되고요. 더하기 4BC가 되는데 이게 얼마가 돼야 돼? 3B0가 뜨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긴 다음에 이거 넘기게 되면 이거는 4분의 11B0가 될 거고요. 양변에 2를 곱하게 되면 BB 플러스 8BC는 2분의 11B0가 됩니다.
자, 식을 두 개를 만들었죠. 연립을 하시면 되죠. 밑에서 위에 걸 빼자고. 자, 빼게 되면 9BC가 되고 2분의 9 B0가 되겠죠. 따라서 BC의 자기장의 크기가 2분의 1 B0가 될 거고요. 이거 하나 구한 거고요. 그럼 여기다가 잡아 넣게 되면 B의 자기장의 세기도 구할 수 있겠죠. 이거는 2분의 3 B0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뭘 구했냐면 B의 자기장과 C의 자기장의 세기를 구했다는 이야기야. 그죠? 일단 문제를 한번 보자고요. 기억. 자,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 그래서 음의 방향이 아니고 양 마이너스 플러스 Y 방향인 거니까 이건 틀린 표현이고요. 자, Q에서 A, B, 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전부 다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잖아. 그래서 이거 맞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전류의 세기를 구해보자는 이야기거든.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라는 게 아니고 B와 C의 전류의 세기를 비교해보라는 이야기야. 그죠? 그러면 해봅시다. 자, B의 전류의 세기를 IB라고 할 거고요. C의 전류 세기를 IC라고 해보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BC와 BB는 어디서 잰 거냐면 P점에서 잰 거잖아. 그죠? 그러면 B에 의한 자기장은 거리가 D죠. D분의 IB가 되는데 이 값이 뭐란 이야기야? 2분의 3B0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C에 의한 자기장은 거리가 4D죠. 4D분의 IC, 전류 세기를 IC라고 하면 이놈이 2분의 1B0가 돼야 된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구하는 거냐면 전류비를 구하는 거니까 이걸 나눠보자는 이야기야. 나누게 되면 어차피 D가 날라갈 거고요. B0 날라갈 거야. 2도 날라갈 거야. 그죠? 따라서 뭐가 나오냐면 정리하게 되면 IC분의 4IB가 3이 나오죠. 이렇게 나온다. 결론은 마지막 결론 마무리를 하게 되면 IC분의 IB 전류의 세기 비율이 4분의 3이 나오겠죠. 따라서 B의 전류가 C에서보다 4분의 3배 큰 게 맞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죠. 따라서 답은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겠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2번 그림과 같이 세기와 방향이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 무한히 긴 직선도선 A와 C가 있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A에는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대요. 일단은 A 방향 전류가 일단 세팅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조건 보게 되면 P에서 A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B0라고 준 거죠. 그럼 표를 보게 되면 P점에서 A와 B의 합성 자기장 세기, 그러니까 A와 B만의 합성 자기장의 세기가 4B0가 떠야 되고 방향이 마이너스 Y 방향이 떠야 된다. 문제를 바로 풀어봅시다. 자, A가 전류의 방향이 지면을 뚫고 나오니까 자기장의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 거고요. P점에서 자기장은 위로 올라가겠죠. 이게 A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거고. 그런데 합성 자기장이 아래로 떠야 되거든. 그럼 B에 의한 자기장은 반드시 이것도 반시계로 돌아야 되죠. 그래야지만 이 P점에서 B에 의한 자기장이 아래로 뜨겠지. 이런 식으로. 이게 B에 의한 자기장인가. 그럼 합성 자기장의 세기가 방향이 마이너스 Y 방향이고 세기가 4B0가 돼야 되거든. 저 문제 조건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이 B0라고 했으니까 굳이 식을 안 써도 B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훨씬 세야 되겠죠. 아래 방향으로. 합성 자기장이 아래로 떠야 되니까 바로 알 수 있다. 얼마라고? 5B0라고 바로 알 수 있겠죠.
그래야지 4B0가 뜰 거 아니겠냐는 거야.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친구들. 자, Q점을 보자고요. 자, Q점에서 B와 C의 합성 자기장의 세기가 4B0가 떠야 되고 방향이 마이너스 X 방향 떠야 되거든. 그럼 Q점에서 B에 의한 자기장은 오른쪽 방향이 되겠죠. 이게 B에 의한 자기장이야. 그러면 P점과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이 크기도 5B0가 떠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면 C에 의한 자기장은 합성 자기장이 마이너스 X 방향이 돼야 되기 때문에 C에 의한 자기장은 반드시 왼쪽 방향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C는 자기장이 이렇게 이것도 반시계로 돌아가야 되는 거고요. 전류가 지면을 뚫고 나와야 되겠죠. 그럼 합성 자기장이 4B0가 떠야 된다는 거는 C가 더 세야 된다는 이야기죠. 얼마인지 바로 알 수 있겠죠. 9B0인 건 바로 알 수 있다. 굳이 식을 안 써도. 그래야지 합성 자기장이 4B0가 뜨겠죠. B의 자기장이 오른쪽으로 5B0니까 C가 왼쪽으로 9B0가 떠야지만이 합성 자기장이 4B0가 뜨는 걸 알 수 있겠다는 이야기야. 자, 그럼 이제 뭘 구하자는 이야기야. 다 풀었죠. B와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비교하자는 이야기야. 그럼 B와 C는 거리가 똑같잖아, 지금 Q점에서. 그러니까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자기장의 세기하고 뭐가 비례하는 거야? 전류의 세기가 비례하는 거죠. 따라서 B의 자기장이 5B0가 되고요. C의 자기장이 9B0가 되니까 전류의 세기가 5분의 9가 되겠죠.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죠. 답은 3번이 됩니다. 3번 그림과 같이 XY 평면에 고정된 무한히 긴 직선 도선 ABC가 세팅되어 있고 자, 세기와 방향이 일정하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A에는 전류의 세기가 I0인 전류가 플러스 X 방향으로 흐른다고 했으니까 A의 전류의 세기도 제공해 준 거고 전류의 방향도 제공해 준 거네. 그 다음에 B와 C에는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흐른데 그럼 B와 C는 방향은 모르겠는데 전류의 세기가 똑같다고 나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거리가 똑같으면 자기장의 세기도 똑같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점 PQ에서 ABC의 합성 자기장의 세기가 나와 있죠. 2분의 1 B0로 똑같다고 나와 있다. 자, 방향은 모르겠는데 P와 Q점에서 합성 자기장의 세기가 똑같대. 한번 적어볼까? P점에서도 세기가 2분의 1 B0가 돼야 되고 Q점에서도 합성 자기장의 세기가 2분의 1 B0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야. 자, 방향은 모르겠단 말이야. 아직까지. 그 다음에 조건 또 있죠. P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B0래. 이것도 한번 적어보자. 자, A에 의한 자기장은 P점에서는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 지면을 뚫고, 왜래?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되고요. 이게 B0라고 일단 세팅이 된 거고, A에 의한 자기장이. 그 다음에 Q점은 거리가 똑같잖아. P점과 Q점의 거리가 똑같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장의 세기도 똑같겠다. 대신에 방향은 다르겠죠. 들어가는 방향으로 B0가 뜨겠죠. A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이게 초기 세팅인 거고요. 많죠? 또 있습니다. Q에서 BC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B0보다 작대. 그러면 Q에서는 B와 C의 합성 자기장, B와 C만의 합성 자기장이 B0보다 작다고 나와 있죠. 자, 문제 풉시다. 그럼 무슨 말이냐? Q점에서 자기장 B하고 C의 합성 자기장이 B0보다 작게 떠야 되는데 A가 B0고 합성이 2분의 1 B0 뜬다는 거는 당연히 이놈의 자기장의 방향은 지면을 뚫고 나와야 되고요. 이 크기는 2분의 1 B0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야지 합성 자기장이 2분의 1 B0 뜰 거 아니겠니? 결론은 합성 자기장의 방향은 지면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B0보다 크다고 하면 이 값이 2분의 3 B0가 되겠죠. 합성 자기장의 세기가.
이해하시겠죠? 이거 찾는 문제가 됩니다. 그럼 내가 B와 C의 각각의 자기장의 방향은 모르겠는데 Q점에서 B와 C의 합성 자기장의 방향이 합성 자기장이 지면을 뚫고 나와야 된다는 건 확실한 거지. 그 크기가 2분의 1 B0가 돼야 된다는 거 이거 한번 체크하시고요. 아직 우리가 B와 C의 전류의 방향 모르겠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자. B가 전류의 방향이 아래로 방향이고, 그지? 그러니까 B의 자기장이 지면을 뚫고 나오겠죠. C의 전류의 방향이 윗방향이라면 C도 지면을 뚫고 나올 거 아니야. 합성 자기장 방향이. 그러면 P점을 보자고요. 그런 경우에 P점에서도 B에 의한 자기장을 지면을 뚫고 나와야 되고 C에 의한 자기장도 지면을 뚫고 나와야 돼. 그럼 전부 다 지면을 뚫고 나오게 되면 합성 자기장이 2분의 1 B0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B0보다 훨씬 커야 되잖아.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그죠? 따라서 P점에서 B와 C의 합성 자기장은 반드시 지면을 뚫고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야.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도. 그치? P점에서 B와 C의 합성 자기장이 지면을 뚫고 들어가야지만이 가능한 조합이야. 그래야지 A의 자기장의 세기보다 합성이 더 약하게 뜰 거 아니겠냐는 거야. 상쇄가 될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세팅이 끝났단 말이야. 자, Q점에서는 B와 C의 합성 자기장이 지면을 뚫고 나와야 되는데 P점에서는 B와 C의 합성 자기장이 지면을 치고 들어가야 돼, 안으로. 그렇다는 거는 바로 전류의 방향이 예상 가능하죠. B의 전류는 상승하는 전류가 돼야 되고 위로 올라간 전류가 돼야 되고 C도 위로 올라가 줘야지만이 B에 가까우면 자기장이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거고 C에 가까우면 자기장이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된다는 이야기야. 이거 찾는 문제가 되죠. 그러면 P 기준으로 이 합성 자기장은 지면을 뚫고 나가야 되고 지면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 크기가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1 B0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죠. 자, 다 풀었습니다. 이제 그럼 계산을 좀 해봅시다. 그럼 P점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방향을 플러스, 들어가는 걸 플러스, 나오는 걸 마이너스라고 하자고요. 그럼 P점에서 B에 의한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이잖아. 들어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플러스 B라고 합시다. 그렇게 하자고. 그지? 그 다음에 P점에서 C에 의한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이잖아. C에 의한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이죠. C에 의한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이 마이너스인데 B하고 C는 전류의 세기가 똑같거든. 근데 거리가 2배 멀기 때문에 자기장은 2배 더 작아야 된다는 얘기잖아. 2분의 1B가 돼야 되죠. 물론 방향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분의 1B가 돼야 돼. 이 둘을 합치보자. 그럼 B하고 마이너스 2분의 1B를 합쳤을 때 최종적으로 2분의 1 B0가 떠야 되는데 들어가는 방향으로 떠야 되는 거니까 플러스 2분의 1 B0가 떠야 되죠. 따라서 2분의 1B는 2분의 1 B0가 되기 때문에 B의 자기장의 세기는 B0가 되는 거죠. 거리가 D일 때. 다 풀었죠? 그러니까 B의 자기장이 B0면 당연히 B와 C의 전류의 세기가 똑같기 때문에 같은 거리 D에서 C의 자기장도 B0가 된다는 이야기야. 그치? 그러면 A가 봐봐. P점에서 거리가 D일 때 자기장이 B0였단 말이지. A의 자기장이 B0였단 말이야. 거리가 D일 때. 그럼 B도 자기장이 B0죠. 거리가 D일 때. 다시 말하면 자기장 세기 똑같다. 거리가 똑같으면 결론은 뭐다? 전류의 세기가 똑같다. 그러니까 B의 전류도 I0가 되고 C의 전류도 I0가 돼야 한다는 거죠. 다 풀었죠? 이제 보기를 봅시다. 기억. B와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 서로 같죠? 서로 위로 올라가는 방향이잖아. 같은 방향이고. 자,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 I0가 맞다는 이야기야.
자, Q에서 A, B, C의 합성 자기장은 지면을 뚫고 들어가야 되죠. 이거. 그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맞다는 이야기야. 따라서 기응, 니은, 디귿이 다 맞습니다. 답은 5번이죠. 자, 조건이 많아서 복잡하지만 의외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긴 하거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4번. 그림 가와 같이 XY 평면에 고정된 무한히 긴 직선 도선 ABC가 세팅되어 있고요. 자, 세기와 방향이 일정하다고 나와 있죠. 세기도 모르겠고 방향도 모르겠는데 그 크기와 방향이 일정하다고 나와 있고, 자, 나의 그림은 그 위치에 따라서 합성 자기장의 세기를 표현한 거죠. 방향과 세기를 그래프로 표현한 거고요. 그 다음에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을 양이라고 플러스라고 약속을 한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양의 방향이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 양의 방향이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 음의 방향이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된다는 이야기야. 이 정보 가지고 전류의 방향을 찾아내란 이야기죠. 자, 우리가 볼 게 뭐냐면 이 포인트죠. 2분의 1 포인트. 자, 2분의 1 포인트, 이 지점이 되겠죠. 이 지점에서 합성 자기장이 0이 떠야 된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이 지점보다 가까우면, 왼쪽에 있으면 합성 자기장이 지면을 뚫고 나와야 되고, 이 가운데 지점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지면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다시 B의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합성 자기장이 지면을 뚫고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죠. 이 정보만 가지고 대략적으로 방향은 예측할 수가 있죠. 자, A에 가까울수록 지면을 뚫고 나와야 된다는 거는 A에 의한 전류 방향이 아래 방향인 거는 확실하다. 그죠? 그 다음에 이 기점으로, 이 가운데 지점을 지점으로 B에 가까워질수록 자기장의 방향이 지면을 뚫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B의 자기장의 방향은 아래 방향이 돼야 되죠. 그쵸? 그러면 B를 경계로 오른쪽에는 나오는 방향이 되는 게 맞죠? 이거 충분히 이해되죠? 이게 기본적인 거니까. 그래서 A의 전류의 방향 아래 방향, B의 전류의 방향도 아래 방향이 돼야 돼. 그 다음에 C도 마찬가지겠죠? 이 오른쪽 구역에는 전부 다 자기장의 방향이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잖아. 그럼 C에 가까울수록 더 세게 뚫고 나오니까 C의 자기장의 방향, 전류의 방향은 위로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안쪽에서 무조건 나오는 방향이 돼야 돼. 따라서 A와 B와 C의 전류의 방향을 찾았다는 이야기야. 이건 어렵지 않다는 이야기야. 따라서 첫 번째 보기는 풀었죠. 전류의 방향은 A에서와 B에서가 똑같단 말이야. A도 내려오는 방향이고 B도 내려와야 되고 C는 올라가야지만이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돼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니은 봅시다. 이제 전류의 세기를 비교하자. B와 C를 비교하자는 이야기야. 자, 봅시다. 자, 만약에 B와 C의 전류의 세기가 똑같다는 가정하면, 그지? 이 가운데 D점을 기준으로 이 점 있죠. 2분의 3D 지점하고 2분의 1 D점을 비교해보자는 이야기야. 그럼 전류의 세기가 똑같으면 B와 C의 합성 자기장의 세기는 이 지점과 이 점이 똑같겠죠. 물론 나오는 방향으로 똑같단 말이야. 전류의 세기가 똑같다면 이해하시겠죠? 왜냐하면 전류색이 똑같은데 이 앞에 지점에서는 B에서 거리가 2분의 1D고 C에서는 2분의 3D잖아. D점에서는 C에서는 거리가 2분의 D고 B에서는 2분의 3D니까 당연히 합성 자기장의 세기는 똑같아야 되겠지. 전류가 똑같다면 이야기를 하는 거야. 가정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럼 봐봐. 만약에 D에서 오른쪽으로 멀어진다면 현재 B와 C는 전류의 세기 똑같다 가정하고 푸는 거야. 그럼 A에 의한 자기장도 나오는 방향인데 거리가 더 멀어지니까 거리가 이 점을 뭐라 하지? 이 점을 내가 P라 하고 이 점을 Q라 하자. 이렇게. 그지?
그러면 당연히 이 중간 이제 앞에 P점에서는 그러니까 B와 C의 전류 색이 똑같다는 가정하에 P점에서는 A와 가까우니까 A에 의한 자기장이 좀 더 세겠죠? 전부 다 나오는 방향이야. 그 다음에 Q점에서는 A와 멀어지니까 A에 의한 자기장은 좀 약하겠죠? 나오는 방향이 약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는 합성 자기장이 누가 더 세야 되냐면 앞쪽이 더 세야 되죠. 뒤쪽보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치? 이해되시겠죠? 이걸 P점, Q점 보시게 된다면, 내 말은 B와 C의 전류가 세게 같다면 P점보다 Q점에서 자기장이 더 약하게 떠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지? Q점에서 더 세게 떴다는 이야기거든? 맞지? 그러면 Q점에서 세게 떴다는 거는 C에 의한 전류가 더 세기 때문에 C에 의한 자기장이 더 세다는 증거가 되는 거지. 그 방증이 되는 거야, 반증이. 이해하시겠지? 굳이 식을 안 써도 예측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따라서 B에서가 C에서보다 큰 게 아니고 C가 더 커야지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왜? 최소값이 P에 떠 있기 때문이야. 그게 틀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식을 안 쓰고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디귿 봅시다. 그 다음에 x가 2분의 1d 마이너스 2분의 1d 이 지점이 되겠죠. 여기에서 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C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보다 큰지를 비교해보자는 이야기야. 이 가운데 지점에서는 A에 의한 자기장은 지면을 뚫고 나오고, 그 다음에 C에 의한 자기장도 지면을 뚫고 나온단 말이야. 이거 C야. 이건 A죠. 근데 B만 지면을 뚫고 들어간단 말이야. 합성이 0이 되려면 당연히 B에 의한 자기장이 C보다 당연히 커야 되죠. 이게 당연히 맞는 말이죠. 이게 디귿에 보기는 쉬운 표현입니다. 니은이 좀 어렵네. 니은이. 따라서 기읍과 디귿만 답이 됩니다. 답은 3번이 됩니다. 5번 그림과 같이 무한히 긴 직선 도선 A와 C가 존재하고, 자, P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형 도선 B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B에는 세기가 일정한 전류가 흐르죠. 세기가 얼마인지 모르겠고 방향도 모르겠는데 일정하다고 나와 있고, 자, C에서는 세기도 나와 있고 방향도 제공되어 있죠. C에 흐르는 전류는 오른쪽 방향이고요. 크기가 I0라고 나와 있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 표를 보게 되면 P에서 A, B, C의 합성 자기장의 세기를 나타낸 건데, 현재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따라 나타낸 거니까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바꾼 거죠. 점점 이렇게 증가시켰다는 이야기가 되지. 자, 방향은 그대로인데 세기만 바꿨다는 이야기가 돼요. 자, 그걸 정보를 가지고 찾아보자는 이야기죠.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걸 알 수 있죠. C의 전류의 방향이 오른쪽 방향인 거니까 C에 의한 P점에서 자기장의 방향이 지면을 뚫고 나와야 되겠죠. 맞죠? 이런 방향이 되고, 이놈의 크기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거리가 D일 때 그 크기를 우리가 B라고 하자고, 그냥 하자고. 자, 그러면 이제 봐봐. 자, A에 흐르는 전류 세기를 I0와 2I0로 바꿨단 말이야. 그치? 근데 A에서 P까지 거리가 2D거든? 그러니까 C보다 거리가 2배 더 머니까 I0일 때는 자기장의 세기가 2배 더 작겠죠. 그래서 I0일 때는, 전류가 I0일 때는 이 P점에서 A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2분의 1B가 될 것이고,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 I0로 2배 증가하게 되면 이 A에 의한 P점에서의 자기장 세기가 B가 되겠죠. 오케이. 맞지? 자, 그럼 봐봐. 만약에 C에 의한 자기장이 지면을 뚫고 나온 방향이잖아. 그러면
A에 의한 자기장도 만약에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었다면 전류가 세지고 자기장이 세졌기 때문에 이 전체 합성 자기장의 세기도 커져야 정상인 건데, 그지? 합성 자기장이 작아졌다는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A에 의한 자기장이 더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합성 자기장이 작아졌다는 거는 A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지면을 뚫고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지면을 뚫고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죠? 다 풀었죠, 그러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조건을 보게 되면, 자, A에 의한 자기장은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데 크기가 B가 되고, C에 의한 자기장은 지면을 뚫고 나오는데 크기가 B잖아. 서로 상쇄되니까 남아있는 거는 이 도선 B에 의한 자기장밖에 안 남아있는데, 그 합성 자기장이 지면을 뚫고 나온다고 하니까 이 B에 의한 자기장은, P에서의 자기장은 지면을 뚫고 나와야 되고, 그 크기가 B0가 된다는 거 바로 알 수가 있죠. 그쵸? 자, 문제를 다 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봐요. 자,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찾아보자. 일단은 A는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이 돼야 되니까 전류는 위로 올라가야 되죠. 플러스 Y 방향이 돼야 돼. 틀린 거죠. 플러스 Y가 돼야 되니까 틀린 표현이고. 자, P에서 B에 의한 전류, 원형도선 B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지면을 뚫고 나와야 되는 거죠.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 맞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럼 P에서 C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해 보자는 이야기죠. 자, 이거는 간단하죠. 어디서 구해볼 거냐면, 우리가 이 지점, 그러니까 전류의 세기가 I0일 때를 계산해 보자는 이야기야. 자, 나오는 방향을 플러스, 들어가는 걸 마이너스라고 보게 되면, 현재 C에 의한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A에 의한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이고, 마이너스 2분의 1 B가 되죠. 들어가는 방향이 플러스, 그 마이너스로 했으니까. 그 다음에 B에 의한 자기장은 또 나오는 방향이잖아. 나오는 방향에 플러스 B0가 되고요. 이 합성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으로 2B0가 돼야 되죠. 2B0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야. 따라서 정리하게 되면 2분의 1B가 B0가 되어서 B의 자기장의 세기는 2B0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애초에 초기 세팅에서 C의 자기장을 B라고 했으니까 B의 자기장을 B0로 바꾸게 되면 이 B0의 크기가 뜨겠지. 따라서 B0가 아니고요. 이 B0가 떠야 된다는 이야기야. 이게 간단한 문제죠. 니은만 답이 되는 겁니다. 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6번 그림 가와 나와 같이 무한히 긴 직선도선 A가 있고, 자, 원점 O를 중심으로 하는 원형도선 B와 C가 감겨 있죠. 자, A에는 일정한 방향으로 전류가 플러스 Y 방향 흐르고, 이렇게 그림에 잘 나와 있죠. 위로 흐르고 있는 거네. 그 다음에 B와 C, 그러니까 원형도선 B와 C에는 같은 세기라고 나와 있죠.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흐른데, 방향은 모르겠는데 전류의 세기는 똑같다는 이야기야. 그럼 바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방향은 모르겠지만 B가 C보다 더 가깝잖아, 원점에서. B의 자기장의 세기가 C보다는 더 커야 되겠지. 같은 세기의 전류가 흐르니까. 이거 이해되시겠죠? 그 조건을 준 거고요. 그 다음에 O에서 C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B0래. 그럼 C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B0가 되는 거니까 이 원점에서 B에 의한 자기장은 뭔지 모르겠지만 B0보다는 커야 되겠지. 전류가 똑같을 거니까. 알겠죠? 그럼 이제 오른쪽 표는 가와 나에서 합성 자기장의 세기가 나와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자고요. 그지? 그러면 가를 먼저 봅시다. 가는 0이 뜬단 말이야. 자, 가에서는 A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원점에서 방향이 지면을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죠.
이걸 우리가 BA라고 해야 되겠지. 그러면 나오는 방향은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B와 C의 합성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이 되어야 되겠죠. 이 점에서 B하고 C의 합성 자기장은 뭐랑 똑같아야 돼? BA와 크기는 똑같아야 되는데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야. 이거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나를 보자고요. 나는 B와 C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변화가 없죠. 그래서 B와 C의 합성 자기장의 방향은 크기는 BA와 똑같을 건데 방향은 나오는 방향이겠지. 그지? 근데 이제 오른쪽으로 갔잖아. 같은 거리를 오른쪽으로 갔단 말이야. 그럼 A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도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이것도 BA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결국 무슨 말이야? 이 BA의 자기장이 합성이 B제로가 떠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죠. 따라서 BA의 자기장은 2분의 1 B제로가 됩니다. 그렇죠. 다 풀었죠. 따라서 B와 C의 합성 자기장도 크기가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1 B제로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치? 자, 그럼 봐봐. C의 자기장이 B0래. 그럼 B의 자기장은 B0보다 크단 말이야. 커야 되는데 합성 자기장이 2분의 1 B0가 뜨려면 B의 자기장은 얼마가 떠야 돼? 당연히 2분의 3 B0가 떠야 되겠죠. 서로 반대 방향으로 떠야 되는 거고 크기가 2분의 3 B0가 떠야지 이 C와 B의 합성 자기장이 2분의 1 B0가 뜨는 건 당연한 거지. 충분히 이해되죠? 우리는 자기장 세기만 구하는 거니까 방향은 몰라도 된다는 이야기야. 물론 서로 반대 방향이겠지, B와 C는. 따라서 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얼마가 떠야 돼? 2분의 3 B0가 떠야 되죠. 그래서 3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7번 그림과 같이 원점 O를 중심으로 하는 원형도선 AB와 자, 세기가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 무한히 긴 직선도선 CD가 있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A와 B에는 같은 세기의 전류가 일정하게 흐른데 일단 전류 세기가 같다는 이야기는 A, B에서 그 다음에 A에 의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B0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방향은 모르겠는데 A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B0라고 물론 중심에서 자기장이겠지. 그러면 A와 B는 전류의 세기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B는 더 가까우니까 중심에서 B의 자기장의 세기는 방향은 모르겠는데 B0보단 크겠지. 이게 기본 전제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표를 보게 되면 C와 D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에 따른 합성 자기장의 세기가 나와 있거든. 그렇죠? 그래서 실험 1번, 2번, 3번을 따로따로 한 거고요. C와 D의 전류의 방향이 달라지면서 합성 자기장의 세기가 이렇게 달라지죠. 물론 전류의 세기는 똑같다고 나와 있고. 그럼 하나씩 뜯어봅시다. 자, 실험 1번 세팅을 한번 적어보자고요. 실험 1번은 C에 의한 전류가 마이너스 Y 방향인 거니까 전류가 이 방향 간다는 이야기고요. 자, D에 의한 전류 방향도 마이너스 Y잖아. 이 방향이네. 그럼 중심에서 C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겠니?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이게 C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고 그 다음에 D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이겠죠. 물론 중심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D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원형도선 A와 B의 합성 자기장의 방향을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B라고 하자고 그냥. 방향은 모르겠어. 그냥 B라고 하자고. 이 방향이 들어가는 방향인지 아니면 나오는 방향인지 알 수가 없다 아직까지는. 그 다음 실험 2번을 보자고.
자, 실험 2번은 C에 의한 전류의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 자, D에 의한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야. 그러면 중심에서 원형 도선 중심에서 원점에서 C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똑같이 나오는 방향일 거고, C에 의한 자기장 방향. 그 다음에 D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이건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D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의, 그러니까 원형도선 A와 B의 합성 자기장도 그냥 B라고 쓸게, 모르니까. 자, 3번 실험 봅시다. 3번은 C에 의한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고, 그 다음에 D에 의한 전류의 방향도 플러스 Y가 되겠죠. 그러면 C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죠. 이게 C에 의한 자기장이고, D에 의한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이게 D에 의한 자기장이야. 물론 A와 B의 합성 자기장은 모르겠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연립하는 식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자, 일단은 나오는 방향을 플러스라 보고 들어가는 방향을 마이너스라 보자고. 물론 B는 알 수가 없어. 뭐 결과가 나오면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나오겠지. 그럼 실험을 하나하나 따져보자고. 자, 1번 실험에서 식을 계산하게 되면 C에 의한 자기장은 플러스 방향. 일단은 합성 자기장은 모르겠고, D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BD가 되겠죠. 이게 0이 떠야 되고, 2번 실험에서는 자, C에 의한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이니까 플러스 BC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합성 자기장은 모르겠다. B로 잡고, 자, D에 의한 자기장도 나오는 방향이잖아. 이건 플러스 BD가 되겠죠. 이게 결론은 나오는 방향이니까 플러스 방향이 되고, 크기가 2B0죠. 플러스 2B0가 되겠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 두 개만 연립해도 식이 나오죠. 연립하게 되면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니까 BC 더하기 B가 B0가 되고요. 그 다음에 D에 의한 자기장의 크기도 B0가 되겠죠. 이걸 구할 수 있죠. 연립해서. 자, 3번 실험 보자고요. 3번 실험 보게 되면, 자, 이제 C에 의한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이잖아. 마이너스 BC가 되고, 그 다음에 B를 더해 주시고, 합성 자기장. 그 다음에 D에 의한 자기장은 나오는 방향이니까 플러스 BD가 되겠죠. 이 합성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크기가 2B0니까 마이너스 2B0를 쓰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BD의 크기가 B0로 했으니까 결론은 마이너스 BC 더하기 B가 마이너스 3B0가 되겠죠. 그러면 이 식과 연립을 하면 되겠네.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이 B가 마이너스 2B0가 되어서 합성 자기장 B의 자기장은 마이너스 B0가 되죠. 그러니까 원형도선 합성 자기장의 크기는 B0고 방향은 마이너스 방향이라는 거는 들어가는 방향이라는 이야기가 되지. 그럼 다 풀었죠. 정리해보면, 그지? D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B0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합성 자기장의 세기도 B0죠. 방향은 마이너스지만. 그 다음에 C에 의한 자기장, BC에 의한 자기장은 보시면 이게 마이너스 B0, BD가 B0니까 C에 의한 자기장은 2B0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우리가 뭘 구하는 거냐면 BCD의 자기장 세기를 비교하라는 거잖아. 봅시다. 자, B는 안에 있는 전류를 말하는 거야. 우리가 구했던 이 B는 합성 자기장을 말하는 거고. 그러면 이 A 도선, 원형 A 도선과 B 도선의 합성 자기장의 세기가 B0가 떠야 된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안에 있는 B, 원형도선 B의 자기장은 B0보다 커야 되거든. 근데 합성이 B0가 뜨려면 당연히 안에 있는 자기장은 2B0가 되겠죠. 따라서 A 전류와 B 전류의 방향은 반대가 되고, 그치? 자기장은 당연히 안쪽이 커야 되니까 안쪽 B의 자기장이 2B0가 된다는 이야기거든. 결론은 B의 자기장의 크기가 2B0가 되는 거야. 따라서 B의 자기장의 크기와 C의 자기장 크기는 똑같죠. 그 다음 D의 자기장이 제일 작죠. B0로. 그걸 만족하는 부등식이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5번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8번. 다음은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일상생활에서 이용된 예가 되어 있는데 너무 쉬우니까 바로 문제를 풀어보죠. 기역, 전자석에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전자석은 자석의 성질을 당연히 가지죠. 이건 전자기력을 이용한 거잖아. 다들 아실 거고요. 니은 스피커의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코일과 자석 사이에 자기력이 작용하니까 스피커가 움직일 거 아니야. 자기력 받아서 왔다 갔다. 이것도 당연한 거고요. 자, 기역은 전동기거든. 모터.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를 역학적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가 맞죠.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네. 아주 쉬운 문제 됩니다. 답은 5번 체크하시면 되겠죠. 9번. 다음은 물체의 자성에 대한 실험인데 읽어보시면, 자, 그림과 같이 스탠드에 유리막대를 수평으로 매달아 놓은 상태고요. 유리막대에 자석의 N극을 가까이 가며 유리막대의 움직임을 관찰하는데, 그랬더니 N극으로부터 밀려난다잖아. 밀려난다는 거는 당연히 반자성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유리막대가 반자성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달을 보면 유리막대를 이제 바꾸는 거죠. 자기화되지 않은 철막대로 바꾸었다. 철은 강자성체잖아. N극에 끌리겠죠. 철은 강자성체다. 이건 다 아실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보자고요. 유리막대는 상자성체가 아니고 반자성체가 돼야 되고, 철막대는 강자성체이기 때문에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 또는 자화되는 게 맞는 거고, 자, 다에서 자기화되지 않은 철막대에 S극을 가까이 가면 철막대는 밀릴 수가 없죠. 무조건 붙죠. 자석에. 틀린 표현입니다. 따라서 니은만 답이 되죠. 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10번. 그림 가와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막대 자석을 자기화되지 않은 물체 A, B에 가까이 가져갔더니 일단 A는 자석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지. 바로 알 수 있죠. 그럼 A는 반자성체다. 바로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B는 자석 막대에 끌려가 붙었다는 거거든. 자, 끌려가 붙는 건 두 가지 가능하죠. 강자성체거나 또는 상자성체거나. 계속 읽어보면 나는 가에서 막대 자석을 제거하고 A와 B를 서로 가까이 가져갔다는데, 자, 막대 자석을 제거했는데 B가 지금 자기력선이 발생했다는 거는 자기화되어 있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B가 뭐가 되는 거야? 당연히 강자성체가 된다는 이야기죠. 자기력선이 B로 몰리니까 B가 당연히 S극이 되겠죠. 이건 이해되시죠? 문제를 바로 풀어봅시다. 가에서 A는 외부 자기장과 반대 방향으로 자기화되어 있죠. 왜냐면 반자성체니까 맞는 표현이고, 나에서 A와 B 사이는 서로 당기는 자기력이 작용하지 않죠. 밀어내죠. 이게 반자성체잖아. A가. B는 상자성체가 아니죠. 강자성체가 돼야 되니까 틀린 표현이야. 따라서 기역만 답이 됩니다. 답은 1번이죠. 11번. 그림 가는 천장에 실로 연결된 자석이 정지해 있는 그림이고, 그림 나와 다는 가에서 자석의 연지 아래 자기화되지 않은 물체 A와 B를 세팅한 거죠. 그런 다음에 정지해 있는 그림인 거지. 그러니까 문제의 조건은 뭐냐면
실이 자석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인가 실의 장력의 세기를 비교해 놨죠. 실의 장력의 세기를. 나가 제일 크다는 거야. 실의 장력이. 나가 제일 크다는 거는 이 실의 장력이 세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밑으로 아주 세게 당긴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가는 그 다음으로 세게 당긴다는, 그러니까 자석이 밑으로 그 다음으로 세게 당긴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다는 제일 적게 작용한 거니까 약하게 당긴다는 이야기가 되죠. 이건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나가 뭐겠니? 당연히 밑으로 세게 당긴다는 거는 이 중력 말고도 이 자석 그러니까 A가 강자성체니까 당연히 세게 잡아 당기는 거 아니겠냐는 거야. 힘이 세진 거고요. 자, B는 원래 자석의 중력보다 약해진 거니까 밀어내죠. 이 자석 B라는 그 물질이 자석을 위로 밀어내니까 실의 장력이 줄어든 거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B가 반자성체인 거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A는 강자성체가 맞는 표현이고, 다에서 B의 윗면은 S극으로 자기화된다. 당연하죠. 반자성체니까 S와 S를 밀어내는 거니까 서로 미는 힘이 작용하니까 반대로 자기화되는 게 맞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야. 다에서 실에 매달린 자석을 제거하면 B는 자기화된 상태가 유지되지 않죠. 반자성체 유지되지 않는다. 강자성체만 유지되는 거니까 틀린 표현이지. 따라서 기읍과 니은만 답이 됩니다. 답은 3번이에요. 12번 그린 칸은 비스무트 결정 사이에 작은 네오디뮴 자석을 세팅했죠. 자, 자석이 공중에 떠 있다는 이야기는 서로 밀어낸다는 이야기거든. 근데 결론은 뭐라는 이야기야? 이 내용만 봐도 비스무트 결정이라는 거는 반자성체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굳이 몰라도 오른쪽 그림 봐도 알 수 있죠. 원자들이 나타내는 총 자기장이 없는 걸 나타내는 거는 반자성체는 거니까. 그래서 반자성체다. 그거 알면 됩니다. 보기를 보면 비스무트 결정은 네오디뮴 자석의 자기장과 반대 방향 자기화되죠. 왜? 반자성체니까. 니은 자석을 제거하면 비스무트 결정의 자기화된 상태는 사라지는 게 맞고요. 왜? 반자성체니까. 디귿 하드디스크, 요즘 쓰지도 않는 하드디스크. 비스무트의 자기적 성질과 같은 원리 이용하면 안 되죠. 하드디스크는 강자성체를 이용해야지, 자기화를 시켜야지. 거기 자기화 시켜서 디지털 신호를 저장하는 거 아니겠니?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기읍과 니은이 답이 됩니다. 답은 3번이 되죠. 13번 다음은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자성체에 대한 설명인데 읽어봅시다. 그림은 어류나 신발 등에 부착하여 도난 사고를 예방해주는 하드텍이라고 돼 있고요. 핀을 위로 당길수록 베어링이 핀을 더 강하게 조여주지만 자석이 들어있는 하드텍 분리기 X에 갖다 대면 자성체 Y가 X에 끌린대. 그래서 용수철이 압축되어서 풀려난다는 이야기가 되지. 일단 확실한 거는 X를 분리하여도 Y는 자기화된 상태를 유지한다는 이야기잖아. 따라서 Y라는 놈 뭐란 이야기야? 강자성체란 이야기지. 자, 그러니까 이 X란 자석을 대게 되면 이 자성체 Y가 끌린단 말이지, X에. 왜? 강자성체니까. 그래서 이 용수철을 압축시킨다는 이야기죠. 밑으로. 이런 이야기가 되지. 그래서 풀려나나 봐. 자, 문제를 봅시다. 자, Y는 강자성체가 맞는 표현이고요. 하드텍 X를 갖다 대면 Y는 X의 내부 자석의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화 되겠죠. 왜? 강자성체니까. 디귿 하드텍 X에 갖다 댈 때 X의 내부 자석이 Y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용수철이 Y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네. 왜냐면 자, 자석을 갖다 대잖아. 그렇지. 가면
Y에 작용한 힘은 서로 당기니까, 그러니까 Y가 여기 있어. Y에 의한 자기력은 당기잖아. 아래 방향으로 작용할 거고 자기력이. 근데 용수철은 압축될 거 아니야. 용철은 압축될 거란 말이야. 압축되니까 용철은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 하니까 용철에서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위로 작용하겠죠. 밀어내는 방향으로. 따라서 반대 방향 맞잖아. 맞는 표현이야. 따라서 기읍과 니은, 디귿이 다 맞습니다. 답은 5번이 되죠. 14번. 다음은 전자기 유도에 대한 실험이 나와 있는데 읽어보시면 자기화되어 있지 않은 자성체로 이루어진 막대 이 X를 전원장치가 연결된 솔레노이드에 넣어 자기화시킨대. 자기화시켰으면 자석이 됐겠지. 그놈을 꺼내서 이 X를, 자기화된 X를 꺼내가지고 떨어뜨리는 거지. 그러니까 막 떨어진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밑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지. 그럴 때 핵심은 이거잖아. 위치 P를 통과할 때 전류가 흐르고 I0만큼, Q를 통과할 때는 전류가 좀 더 세게 흐르죠. 1.2 I0. 무슨 말이야? 자, 전류가 유도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자기장의 변화가 더 크다는 이야기지. Q점에서. 그죠? 유도 전류의 세기, 다들 아시겠지만, 유도 전압, 유도 기전력 후위는 코일의 가문수는 무시하시고, 시간의 변화분에 자기 선속의 변화가 되는 건데, 이 변화율이 크지면, 이 변화 크면 전류가 세게 흐르는 거죠. 전압이 세게 뜨니까 당연히 전류가 세게 흐르겠죠. 다시 말하면 P점을 통과할 때보다 Q점을 통과할 때 훨씬 더 빠르게 통과한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이야기야. 문제 바로 풀어봐요. 자, X는 당연히 강자성체고, 니은 코일을 통과할 때 단위 시간당 자기 선속의 변화량, 자기 선속이라는 거는 자기력선 개수를 말하는 거잖아. X가 P를 지날 때와 Q를 지날 때 같을 수가 없죠. 같다면 전류가 똑같이 떠야 되는 거잖아. 틀렸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속력은 누가 빨라야 돼? Q가 P보다 더 빨라야 되죠. 맞는 표현이야. 따라서 디귿과 디귿만 답이 됩니다. 답은 3번이 되죠. 15번. 그림 가는 천장에 고정된 코일 아래에 마찰이 없는 수평면을 따라 자석이 움직인다고 나와 있죠. 이 자석이 움직이네, 막 이렇게 오른쪽으로. 자, 그러면 그림 날을 보게 되면 자석이 수평면상에 POQ를 지나는 동안 자석의 위치에 따른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나와 있고요. 자, 전류가 A에서 B로 갈 때가 양의 방향이래. 그러면 이쪽이 양의 방향이라는 이야기잖아. 그럼 전류가 A에서 B로 갈 때의 방향이 되는 거지. 찾아봐요. 그러면 P에서 O로 가는 이 지점에서 전류가 A에서 B로 흘러내린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앞쪽 코일 기준으로 전류가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는 거는 위쪽이 N극이고 밑에가 S극이 유도됐다는 이야기가 되지. 다 풀었죠. 그러면 이게 S가 왜 유도된 거겠니? 이 X란 전극이 S극이 되면 가까이 다가가니까 이걸 밀어내기 위해서 S가 유도된 거 아니겠어? 아주 간단한 문제야. 그래서 X는 N극이 아니고 S극이 돼야 돼. 틀린 표현이 되죠. 이거 다 이해하시죠? 니은 봅시다. 자석에 의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이라는 건 그냥 자기력선의 묶음을 말하는 거잖아. O를 지날 때가 Q를 지날 때보다 당연히 크죠. 왜냐면 묶음은 가까우면 많이 들어가잖아. 자기 선속이. 그잖아. 변화를 묻는 게 아니고 그냥 누가 많이 들어가냐를 묻는 거니까 당연히 가까우면 많이 들어가죠. 맞는 표현이고. 디귿. 자석의 속력은 P와 Q가 당연히 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유도 전류 세기가 물론 방향은 반대인데 세기가 앞에는 크고 뒤에는 작잖아. 앞쪽이 빠르다는 이야기고 뒤쪽이 느리게 간다는 이야기야. 전류의 세기를 비교하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같을 수가 없는 건 확실한 거지. 따라서 니은만 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죠.
16번.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경사진 레일이 동일한 PN 접합 다이오드 LED 발광 다이오드에 연결되어 있는데, 자, 점 A에서 가만히 놓은 자석은 레일상의 BC를 지나며 고정된 A와 B를 통과한다고 나와 있고, 자, 조건은 뭐냐면 자석이 C를 지날 때 A와 연결된 LED에서 빛이 방출된다는 거죠. 그러면 C를 지날 때 A에서는 순방향의 전류가 흘러서 빛이 잘 나온다는 이야기잖아. 그쵸? 문제를 바로 봅시다. 자, P형 반도체 플러스 N형 마이너스. 순방향이라는 건 전류가 이렇게 가야 되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그렇죠. 이거 다 이해되시죠? 앞쪽 코일 기준에서는 전류가 내려와야 되니까 이쪽이 N극이고 이쪽이 S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순방향이 되는 거야, 친구들아. 그치? 그러면 C점에서 이렇게 떴다는 이야기는 X가 무슨 극이겠어? S극이 돼야 되겠죠. S가 도망가니까 잡기 위해서 N극이 유도되면 되는 거잖아.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도. 그래서 X가 S극이 맞는 거야. 이 정도는 풀 수 있다. 하나 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 자석이 B를 지날 때를 보자고요. 그럼 B를 지날 때 일단 봐봐. 자석이 있으면 이쪽이 S, 이쪽이 N극이잖아. 그치? 그러면 A는 똑같이 유도가 되겠죠. 그럼 B를 봅시다. 그러니까 B 쪽은 뭐냐면 지금 N극이 다가오니까 이쪽이 N극 유도가 되겠지. 밀어내야 되니까 이쪽이 S가 되겠네. 그럼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면 전류가 앞쪽으로 또 흐르겠죠. 이거 이해되시죠? 그럼 전류가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쪽이 P형, 이쪽이 N형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것도 순방향이네. 순방향. 여기도 불이 들어오겠죠. 됐죠? 그럼 A와 B에 불은 다 들어오네. B점을 지날 때는. 그런 이야기고, 문제를 보게 되면 자석이 B를 지날 때 A와 B가 자석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 볼까? 자, A는 당기죠. 못 가게 잡아내는 거고요. B는 밀어내는 거지, 위쪽으로. 그냥 같은 방향이 맞다는 이야기야. 맞고. 디귿, 자석이 B를 지날 때 빛이 전부 다 방출되죠. A의 다이오드도 방출되고 B 발광 다이오드도 방출되니까 LED 두 개가 맞다는 이야기야. 따라서 기흥, 니은, 디귿이 다 맞죠. 답은 5번입니다. 17번. 그린 가와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D인 정사각형 금속 고리가 XY 평면에서 플러스 X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한다고 그래 있죠. 오른쪽 한다는 이야기야, 그냥. 그 다음에 균일한 자기장 영역 1과 2를 지났는데, 1과 2는 균일한 자기장 영역인데 그 방향은 나와 있지 않죠. 그를 찾아내라는 문제가 되겠지. 자, 그림 나는 고리에 시계의 방향으로 흐르는 유도 전류를 플러스로 표시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현재 2D를 지나서 들어올 때 이 전류가 플러스니까 이걸 우리가 시계의 방향으로 약속한 거고요, 문제에서. 4D를 들어올 때는 전류의 방향이 마이너스니까 이거는 반시계 방향으로 그러니까 유도 전류가 발생한다는 이야기가 되지. 자, 해봅시다, 바로. 그러면 왼쪽에서 일단 코일은 자기장의 변화가 없죠. 2D까지 올 때는. 그 전류가 유도되지 않아. 그런데 2D부터 이제 입사하죠.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데 유도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는 내부 자기장의 변화가 어떻게 된다? 내부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형성되었다는 이야기야. 그래야지 전류가 시계 방향 돌겠지. 이건 이해되시죠? 그러면 1번 영역의 자기장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면 당연히 지면으로 나오는 방향이 돼야 되겠죠. 왜냐면 자, 코일에 자기장이 안 통하다가 갑자기 밖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걸 없애기 위해서 코일 내부에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드는 거잖아. 그게 전자기도의 기본 원리 아니겠냐는 거지. 그러니까 내부 자기장의 변화를 상쇄하는 방향으로 형성되는 거니까 이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진다는 건 애초에 1번 자기장 영역에서는 나오는 방향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야. 이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1번 코일에서는 1번 자기장 영역은 나오는 방향이 되는 거고요. 이제 2번을 보자고요. 자, 반대의 경우인 거죠. 2번은. 2번이 아니구나. 이제 나오는 상황인 거지. 6D까지 나오는 상황인 거야. 반대로 그러겠죠. 자, 6D부터는 이제 다시 들어가는 상황인 거야. 6D부터는 이제 다시 2번 영역이 들어가는 거거든. 근데 이건 이제 반시로 돈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이놈이 들어갈 때 2번 자기장에 들어갈 때 그치? 유도 전류가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돈다는 이야기거든. 그치? 그러니까 내부 자기장의 변화가 나오는 방향으로 만들어진다는 이야기거든. 그럼 어떻게 했니? 당연히 2번 영역에서는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세팅되어 있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들어가는 방향을 상쇄하기 위해서 내부 코일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세팅된 거잖아. 그래서 유도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죠. 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2번 영역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이 된다. 그런데 아까 2D 쪽에 들어갈 때와 그다음 6D에 들어갈 때는 전류의 크기가 2배가 된다는 이야기거든. 전류의 크기가 2배 된다는 이야기는 이 자기장 영역이 서로 똑같지 않다. 크기가 2번 자기장이 2배가 더 크다는 이야기야. 그래야지 2배가 더 유도가 되죠. 변화가 2배 더 생길 거니까. 그거 찾는 문제가 됩니다. 문제를 풀어봅시다. 어렵지 않죠? 자기장의 방향은 1과 2에서는 같을 수가 없죠. 1번에서는 나오는 방향, 2번은 들어가는 방향. 그럼 자기장의 세기는 2에서가 1에서의 3배가 아니고 2배가 돼야 되죠. 그래 전류가 2배 뜨는 거지. 3배 되면 3배 뜨겠지. 변화가 3배 될 거니까. 그 다음에 P가 이제 9D를 지난다는 거는 나온다는 이야기죠. 자, 나오게 되면 P에 흐르는 유도 전류는 당연히 방향은 반대가 되겠죠. 이렇게 뜨겠죠. 2I0로 뜨겠지. 플러스 2I0. 그 2I0가 맞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디귿이 답이 됩니다. 답은 2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18번 그림은 XY 평면의 수직인 방향의 균일한 자기장 영역 1번, 2번이 나와 있죠. 또 방향은 나와 있지 않거든. 균일한 영역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고리를 ABC를 입살시키는 거죠. 자, A는 보시면 오른쪽 방향으로 속력 V로 입사시키는 거고, B는 아래 방향으로 속력 V, 속력 다 똑같네. 자, A와 B의 코일의 크기 똑같고, C는 왼쪽 방향으로 V만큼 속력은 똑같은데 코일이 크죠, C가. 그치? 그러니까 A는 한 번에 두 칸씩 변하는데 C는 한 번에 3칸씩 변한다는 이야기거든. 그거 잘 보시고. 그럼 조건을 보게 되면 오른쪽에 A를 봅시다.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2I0가 발생했다는 이야기거든. 그럼 A를 보게 되면 시계의 반대 방향이니까 이렇게 유도 전류가 발생했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럼 내부 자기장, 변화하는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나오는 방향이다. 죄송합니다. 변하는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으로 형성되었다는 얘기인데, 그럼 그렇다는 거는 이 1번 영역에서는 자기장은 들어가는 방향이 돼야 되겠죠. 이 들어가는 방향을 상쇄하기 위해서 내부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으로 유도가 된 거잖아. 그놈 때문에 전류가 유도되는 거죠. 그래서 영역 1번은 들어가는 방향이 되는 거야. 자기장이. 그의 크기가 2I0래요. 그러니까 X가 두 개가 동시에 들어온다면 그걸 2I0라고 보자는 이야기야. 크기 비교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B를 보자고. 이제 B는 시계 방향이거든. 시계 방향이면 이렇게 돈다는 이야기가 되죠. 됐죠. 가면
유도되는 자기장, 그치? 유도되는 자기장 어떤 방향이라는 이야기야? 들어가는 방향이 된다는 이야기거든. 결론은 들어가는 방향이 형성돼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A에서 봤듯이 이 영역 1번은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이거든. 그렇죠? 그러면 유도된 자기장의 방향이 들어가는 방향이 나오려면 무조건 이 오른쪽 영역에서는 이번 영역은 나오는 방향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걸 상쇄시키기 위해서 들어가는 방향이 형성되는 거니까. 이해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1번 영역에서 한 칸에 하나 들어간다면 2번 영역에서는 한 칸에 두 개가 나와줘야지만이 결론은 들어올 때 앞으로 한 개가 발생해서 이걸 없애기 위해서 뒤로 한 개가 들어가서 전류가 I0가 된 게 아니겠냐는 거지. 이게 핵심이잖아. 두 개가 변하면 우리가 이 I0를 했으니까. 그래서 차이가 뭐냐면 영역 1번에서는 한 칸에 하나가 들어간다 그러면 영역 2번에서는 한 칸에 자기장이 두 개가 나온다는 이야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그럼 C를 보자고. C는 왼쪽으로 들어오는데 한 칸에 두 개가 나온다 그랬잖아. 한 칸에 두 개가 나온다 그랬잖아. 그럼 동시에 6개가 나오니까 이걸 상쇄시키기 위해서 C는 동시에 6개를 안으로 잡아 놓는다는 이야기지. 자기장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유도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돼? 시계 방향으로 흘러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게 시계 방향이 되는 거고요. 6개가 동시에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두 개를 2i로 봤으니까 6개면 6i0가 되겠죠. 이렇게 바로 계산이 되죠. 자, 보기를 보면 기역은 시계 방향이 맞는 표현이고요. 자기장의 세기가 1과 2가 같지가 않죠. 그지? 1보다 2가 2배 더 커야 된다는 이야기고 니은의 크기는 2i0가 아니고 6i0가 돼야 되니까 이것도 틀린 표현이야. 따라서 맞는 거는 기역밖에 없겠죠. 답은 1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